장성광업소 갱도에서 석탄과 물이 섞인 죽탄이 밀려 내려오면서 40대 광부 1명이 실종돼 10시간 넘게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동해시가 규정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서 업체 봐주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가 과중되며 최근 관련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임산물을 채취하러 무리하게 산행에 나섰다 조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에 있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땅속 700여 미터 갱도에서 광부 1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광부는 갱도의 안전을 살펴보려다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이 쏟아져 내리면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공 장성광업소 갱도 입구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을 한 광부들이 갱도 바깥으로 걸어 나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땅속 750m 갱도에서 40대 광부 김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석탄과 물이 많이 섞인 죽탄이 갑자기 밀려 내려오면서 김 씨를 순식간에 덮친 겁니다. 앞서 맨 앞에 있었던 부장은 대피에 전달을 하고 소속장인 부장은 대피 과정에서 죽탄 밀림이 발생이 돼서 죽탄에 휩쓸려서 지금 묻힌 걸로 확인이 되는데. 동료 5명이 갱도에 함께 들어갔지만 김 씨와 15m가량 떨어져 있어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 일행은 갱도 안에서 물이 많이 나오자 안전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앞서 갱도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 10여 명이 사고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단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갱도에 들어간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특수 구호대와 장비 등이 투입돼 매물자 수색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생사 확인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안전관이 지금 현장에 가서 지금 좀 상황 보고 있거든요. 조사가 끝나야지 저희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당국,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구조 작업을 밤새 지속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시에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는 파쇄 장비를 철거한 상태에서 폐기물 위탁 처리를 수주했는데 업체들은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동해시는 위반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삼척시의 주택 철거 현장입니다. 굴삭기가 덤프트럭에 건설 폐기물을 싣고 트럭 2대가 번갈아가며 어디론가 운송합니다. 트럭들이 건설 폐기물을 싣고 간 곳은 동해시에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장이었습니다. 삼척시는 국토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 주택들을 철거하고 있는데 이 현장의 경우 동해시의 건설 폐기물 위탁업체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덤프트럭 16대 분량 330여 톤의 건설 폐기물을 수주받은 D업체에는 현재 파쇄 분쇄 시설이 없습니다. 기존 시설을 하루 1,600톤 규모로 증설하겠다며 지난 7월 중순쯤 변경 신청을 하고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D업체는 삼척시에서 가져온 건설 폐기물을 인접한 S업체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시 야적 허가를 받지 않았고 수거한 폐기물을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법정 기한마저 넘긴 상태입니다. 폐기물이 들어와서 거의 깬 게 아니잖아요. 처리를 하지 않고 기계가 증설이 되면은 거기다가 다시 옮긴 상태에서 깨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파쇄 분쇄 장비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해당 업체가 파쇄 장비를 철거했다면 사실상 휴업에 가까운 상태에서 입찰을 수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해시는 핵심 시설이 없으면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은 없어 위탁 처리 수주는 가능하다면서도 D업체가 재위탁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달 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파쇄 장비가 없었는지, 업체들의 고의성은 없었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건설 폐기물법상 한 달인 재위탁 금지 위반 영업정지 처분을 업체당 각각 24일과 15일로 경감해줬습니다. 시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왜냐면 없었으면은 입찰을 굳이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우리 관련되어 있는 공폐법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해당 업체는 7월 말 기존 파쇄 시설을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은 다음 달에나 기계 신설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10여 년 전에도 폐기물 재위탁 처리 금지를 위반해 각각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수가 발생했다 응급 복구 공사를 마친 속초시에서 정상 급수를 하기 전 관 세척 등을 위해 내일 새벽 2시간 동안 단수 조치가 시행됩니다. 속초시는 어젯밤부터 시내 모든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열된 상수관의 긴급 복구 공사가 오늘 밤 모두 끝난 뒤 관 세척과 쌓인 물을 빼내기 위해 내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일시적인 단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조치가 더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강원 지역 초등교사 임용 규모가 역대 최소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2023학년도 초등교사를 지난해보다 10명 줄어든 93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가배정 인원에서 변동이 없는 수치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에 돈을 아끼겠다는 결정이 통탄스럽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직 시의원이 의회 회기 중에 휴가를 내고 모교의 야구대회 경기를 참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강릉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익순 시의원은 개인 휴가를 낸 뒤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강릉고와 부산고의 봉황대기 야구 결승전을 참관하고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 시의원이 회기 중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강릉시민행동도 비판 성명을 통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최익순 시의원은 모교의 총동문회 부회장으로서 결승전 방문이 불가피했고 강릉의 야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계자 만남도 이루어졌다며 사전에 시의회 집행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마다 시군에는 많게는 수백 명이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가 폭증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관련 부서는 대표적인 기피 부서가 됐습니다. 최근 이 부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청 40개 부서 가운데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 1위는 경로장애인과와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와 달리 소수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주로 배치되는 경로장애인과는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복지직의 무덤으로 통합니다. 경로장애인과 소속 공무원 19명 중 8명이 장애연금과 수당, 보조구, 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까지 장애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3명이 늘어난 겁니다. 인원 충원도 어렵고 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한번 이 부서로 발령나면 병가나 휴직 외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게 소속 부서원들의 하소연. 업무 고충을 호소하던 30대 구급 공무원이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맡았던 그는 혼자서 수천 건의 불법 주차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동기가 평소에도 이제 민원인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자주 토로를 했대요.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욕만 먹으니까. 민원이 빗발치는 다른 부서도 많지만 장애인 부서가 특히 힘든 건 소통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발달장애나 언어, 청각장애까지 언어 소통이 어려워 민원 해결에 최소 2~3배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안고 가라는 그 조직 문화 있잖아요. 불평 불만 없이 그냥 일하면은 일 더 얹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서는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원주의 등록장애인은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한 해 평균 500명이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보조구를 구매하려는 고령층이 장애 등록에 나선 데다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처리해야 할 업무도 급증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구가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일체 보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신체적 장애인은 밖으로 많이 나오면서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이런 장애인들은 예전에는 뭐 직업이나 이런 쪽에 전혀 관계없었는데 장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강수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과 분리를 공언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버섯이나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채취를 하다 조난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양구 봉화산 가파른 계곡. 이곳에서 일행과 함께 버섯을 따다 실종된 70살 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9시간 만입니다. 한 모 씨는 서울에서 야생버섯을 따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역은 버섯 채취가 허가되지 않은 구규림입니다. 그 동네 사람이 저기 저 석현이 사람 거기서 버섯 따다가 그 사람은 이 손이 여기에 잘라진 사람인데 굴러서 죽었어요. 앞서 지난 12일에는 원주시 호저면 칠봉유원지 인근과 양구 남면의 야산에서도 버섯을 채취하던 60대 여성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섯 등 임산물 채취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달 들어 119 구조대에 접수된 산악 사고만 해도 벌써 9건.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체 임산물 채취 산악 사고 64건의 14%에 달합니다. 등산로를 벗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채집을 하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 동료가 함께 산을 오르고 또 휴대전화를 반드시 소지해야 됩니다. 특히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고 조난되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119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제47회 정선 아리랑제가 내일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19년 개최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올해 정선 아리랑제는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보고 싶다 정선아, 정선 아리랑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개막식에서는 정선 군민 2천여 명이 소리와 음악, 춤 등의 다채로운 정선 아리랑 퍼포먼스를 연출합니다. MBC 강원 영동은 정선 아리랑을 포함한 국내 아리랑의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10년을 맞아 내일 뉴스데스크 강원을 정선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하루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38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88명, 동해 133명, 태백 113명, 속초 103명, 삼척 77명 등입니다. 어제는 모두 2,91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추석 연휴 이후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1만 명을 넘었고 전체 병상 가동률은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삼척 석탄화력 반투위는 오늘 오후 삼척시청 앞에서 기차회견을 열고 현재 건설 중인 삼척 블루파워 등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기 위해 탈석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